돌도 구르고 나도 구르게 하는 병이 있다. 바로 요로결석. 요로결석은 소변이 흐르는 길인 신장과 요관, 방광, 요도 등 여러 개의 결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데 아이를 낳는 고통과 맞먹을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게 특징이라고. 요로결석이 생겨 소변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통증뿐 아니라 요로 감염과 만성 신부전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출산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요로결석에 대해 알아보자. 네, 우리 몸속에 작고 단단한 돌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제가 쉽게 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히는 결석이란 이런 용어가 맞겠습니다. 김철원 씨, 장희연 씨, 네. 이 몸속에 결석이 생기는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듣는 순간 먼저 이석증이 떠오르네요. 귓속 이 방골이 간 네. 안에서 이제 돌이 움직이면서 그렇죠. 극심한 또 어지럼증을 유발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침샘의 돌, 그러니까 결석이 생기는 타석증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쓸개라고 불리는 담낭에 생기는 담석증이 있고요. 또 이 소변이 지나가는 길에 생기는 요로결석이 오. 생각이 났거든요. 저희가 좀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두 분 공부 정말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이석증, 타석증, 담석증, 요로결석 이런 게 다 네. 우리 몸에 결석이 생겨서 일으키는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이 가운데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대구 파티마병원 비뇨의학과 김현주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로결석을 흔히 이제 소변이 지나가는 길에 결석이 생긴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쉽다면서요, 과장님? 네. 예, 맞습니다.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를 의미하는 요로, 그리고 도를 의미하는 결석,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요로결석이라는 단어를 생성하게 되는데, 요로결석은 일반적으로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 내 이물질들이 서로 뭉쳐져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요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변이 지나가는 길인데 콩팥부터 요관, 방광을 거쳐서 요도를 지나가게 되면 체외로 배출되게 됩니다. 신장에 있는 결석을 우리가 신장결석이라고 부르고 요관에 있는 결석을 요관결석, 방광에 있는 결석을 방광결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연구에 의하면 연간 1000명당 3.27명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2020년 통계청에 의하면 240만여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환산을 해보면 연간 8천여 명 정도의 그 요로결석 환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간 대구에서만 8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한다. 네. 굉장히 흔한 질환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요로결석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 이번엔 막을 근데 여기 것이다. 진짜 잘한다, 아내가.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 아, 진짜. 가봐. 팔자 좋게 TV 진짜 보고 봐봐라. 왔잖아요. 아니, 요즘 정말 핫한 거잖아요. 자기야. 아, 왜? 우리 밥 먹을 때 안 됐나? 벌써 점심시간이가. 시간 진짜 빠르네. 그러니까. 지금 장난치나 지금 한 끼 정도 뭐 굶으면 죽나 진짜 하루 세 끼 꼬박 챙겨보려고 진짜 아주 술을 써 정말 누가 요즘 다 삼시세끼 챙겨먹는다 하든 아침 겸 점심 겸 저녁 이런 두 끼 먹으면 되지. 아이고 참나. 이제 하다 밥 먹는 걸로 까지 극하나. 도야 내 지금 계속 방에 앉아가지고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였나? 안 보이나? 아이고 참. 아니 회사도 점심시간이란 게 있잖아. 좀 쉬엄쉬엄해라. 진짜 내가 정말 진짜 재택근무가 이렇게 힘든지 누가 알았겠노? 진짜 빨리 출근하고 싶다. 이게 집에서 뭐하는 꼬라지고 집에서 일하니까 봐라. 집에서 회사 일하재, 집안일 하재. 돌았으면 밥하고 돌았으면 밥하고 돌박 돌겠다 정말 내가 진짜. 내일 이러니까 안 아픈 데가 있겠나?
근데 언니는 행복한 줄 알아요. 배부른 소리예요. 왜냐? 애가 없잖아. 제 친구 미애는요. 애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미치려고 한다니까요. 걔 진짜 대단하다니까. 미애가. 와, 미애가 한다니까. 진짜 대단하다. 삼시세끼 차리제. 일은 일대로 하지. 그런데 애는 애대로 보지. 잠잘 시간이 있겠나? 청소도 청소대로 해야 되지. 도대체 쉬는 시간이 언제가 씨? 나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찐자가 둘이나 있으니까 집에 내가 진짜 버텨내냐고. 뭐라노 지금? 내가 왜 확진자인데? 확진자가 아니고 찐자 말이에요. 쪘잖아. 마찬가지거든요. 아, 예. 찐자. 살이 쪘다고. 알지. 원래부터 쪘지 참. 자기는 원래부터 쪘기 때문에 원찐자다. 아, 그래, 나 원진짜. 참만. 무슨 말을 그래 섭섭하냐노? 됐다. 밥이나 빨리 차려봐라 좀. 진짜 가까이 오지 마라. 이 원찐자야. 사회적 거리가 아니라 이게 집에서도 거리를 둬야 되는 게 모르나 진짜. 안 그래도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황혼이혼이니 뭐니 집안에서 막 다 난리가 났더만은 조심해라 알겠나? 진짜 시끄럽다. 됐다. 그러지 말고 뭐 시켜 먹자. 뭐? 보자. 뭐 시켜 먹을래? 피자, 통닭, 족발, 뭐 돈가스도 있고 짜장면도 있고. 아무나 시켜라. 네 돈으로. 알았다. 내가 쏠게. 뭐 먹을래? 아무나 시켜라. 보자. 너 왜 이카노? 옆구리가 너무 아픈데. 너 많이 먹어서 간다. 화장실 가라. 화장실 가면 괜찮다. 그래. 갔다 온나. 그런가? 갔다 온나.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뭐 먹지? 야, 잠깐만. 빨리 가라 빨리. 잠깐만. 움직이지 못하겠다. 잠깐만. 잠깐만. 진짜 엄살을 정말. 그래, 쏟아낼 때가 됐지. 너무 많이 먹었어, 언니. 그죠? 진짜 굶어요. 알았죠? 내가 샀다잖아. 뭐 먹을래요? 자기야 왜?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카노? 소변에서 피가 섞여나왔다고 피가. 뭐? 똥꼬에서 알고? 잠깐만. 내가 찾아볼게. 잠깐만. 증상을 한번 보면 옆구리 통증, 통증. 메스꺼움, 막 속도 메스껍고 막 이상해 막. 혈류, 피. 요로결석? 요로결석? 아니 요로결석이 도대체 뭔데? 잠깐 있어봐. 내가 읽어줄게. 소변이 만들어져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통로인 요로에 결석, 그러니까 돌 같은 게 생겨서 통증이 일어난다는데? 머리에 돌이 있는데 내려왔나? 뭐라노 지금? 근데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는데? 여름? 야 이제 봄인데, 아니 무슨 요로결석 걸리는데 계절이 무슨 상관 있노? 여름에 땀이 많이 나잖아. 그러니까 수분 배출이 많잖아. 그러니까 몸속에 수분이 없는 거지. 그래서 돌이 생기고 뭐 이런 거 아니겠나? 보자. 잠깐만. 비뇨의학과라고 있대. 비뇨의학과. 거기 가라, 빨리. 비뇨의학과. 가야 되겠네. 빨리 병원 가자. 비뇨의학과 빨리 가라. 좀 그런데. 뭐가 그런데? 아니 부끄럽잖아 이 까놓고 있는 그게. 우린 산부인과 안 가나? 맞죠, 언니?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요로결석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 네, 여름이 또 다가올 거잖아요. 네. 요로결석이 많이 발생할까요, 아닐까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름도 다가오는데 좀 공포감도 다가오네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일단 여름철에 많이 발생을 한다.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또 더우니까 또 바깥 활동하면 땀도 많이 나고 그러면 수분 배출도 많이 되니까 소변 색깔이 좀 진해지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철원 씨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그런 내용이라면 사실 물만 많이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름철에? 딱히 막 요로결석이 여름에 잘 생긴다 이런 얘기는 저는 좀 흔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 계절이랑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자신이 과장님? 없네요, 두 저는 분 물을 다. 많이 안 먹어요. 누가 정답인가요? 정답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철원 씨가 정답입니다. 제가요? 네. 네. 여름철에요? 네,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유도 거의 맞추셨어요. 그래서 땀을 많이 배출하게 되면 소변이 농축되면서 결석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예은 씨가 얘기하셨던 얘기도 어느 정도 이유는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결석을 예방하는 효과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철원 씨가 맞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은 이외에도 남성이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주로 발생하는 것은 30대에서 50대, 계절은 여름,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고 기온이 지난 1, 2개월 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가오는 여름은 딱 제가 해당되는 조건들입니다. 나이대도 비슷하고 조심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요로결석은 흔히 이제 통증이 뭐 출산의 고통과 맞먹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또 결석의 위치에 따라서 그 증상이 조금씩 다르고 심지어 뭐 증상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출산 경험이 있으셨던 여성 환자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오히려 결석이 통증이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그 돌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요관 안에 있는 결석일 경우에는 옆구리 통증이 주로 발생하게 되고 방광 안에 결석이 있을 경우에는 아랫배 쪽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역이나 구토감 같은 증상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변에 피가 보이는 혈뇨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증상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요로결석은 칼슘과 수산, 시스틴, 요산이라는 소변 내 찌꺼기들이 눈처럼 뭉쳐져서 점점 커져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이 결석은 칼슘과 수산의 비율이 가장 많아서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과장님,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요로결석을 그냥 방치하면 뭐 신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뭐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물론이고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꼭 치료가 필요하네요. 네,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신장은 체내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소변이 나와서 소변이 배출되는 요로를 막게 되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져서 그 자체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만성 신부전을 일으키게 되고 더군다나 요로결석으로 인해서 막혀있는 소변에 요로 감염이 합병되게 되면 폐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석은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발생하신다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복부 단순 촬영, 정맥 요로 조영술, 복부 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이러한 진단 도구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 촬영으로 알고 계시는 진단 방법이 가장 검출률이 좋고 가격 대비 효율이 좋아서 처음 요로결석을 진단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을 하고 나면 요로결석은 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과장님. 또 한편으로 다행인 건 요로결석의 크기가 작으면 특별히 뭐 치료를 하지 않아도 소변을 통해서 자연 배출될 수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결석의 크기가 작다면 자연스럽게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요로결석은 결석 자체가 통증을 일으킨다기보단 결석이 요로를 막아서 요로가 팽창해서 발생하는 통증이기 때문에 이 결석의 크기와 통증의 강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견딜 수가 있다면 참으시면서 배출될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결석이 작을 경우 그냥 단순하게 대기한다기보다 약물을 병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돌이 잘 빠져나가도록 하는 약과 돌을 녹이는 약 그리고 진통제를 병용해서 대기 약물요법이라는 치료를 행하게 됩니다. 대기 약물요법으로 효과가 없거나 빠른 효과를 바라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라는 입원을 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시술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체외 충격기라는 저 기계에 직접 누워서 몸속으로 충격파를 쏴서 결석이 파쇄를 하고 소변에 의해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시술입니다. 네, 지금 사진에서 체외 충격파 시술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환자가 누워서 직접 이렇게 시술을 받는 거잖아요. 어떤 통증에 걱정은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시술 중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시술을 받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요로결석 자체가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오신 환자분들이라 시술 중에 시술 때문에도 통증이 있지만 결석 때문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중에는 저희가 충분히 진통제를 들여서 통증을 조절하면서 시술하게 되고 시술 과정 자체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체외 충격파 시술 그리고 약물 치료로 이 돌을 몸 밖으로 꺼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과장님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술 방법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이 실패하였거나 처음에 진단될 때 이미 그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신장 내 결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술법은 경피적 신절석술입니다. 말 그대로 피부를 통해서 콩팥안의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수술은 피부를 1cm 정도 절개를 하여 신장경이라는 내시경을 피부를 뚫고 콩팥안의 결석을 파쇄해서 꺼내는 수술을 말합니다. 두 번째 수술은 연성요강경화 신장내 절석술입니다. 연성요강경이라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몸에 상처를 내지 않고 콩팥 내로 들어가서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뒤쪽에 요관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관 내 결석을 치료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는 복강경화 요관결석 제거술입니다. 말 그대로 복강경을 이용해서 요관을 직접 절개를 한 다음 집게로 잡아서 밖으로 꺼내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내시경으로 하기가 힘든 결석의 크기가 매우 크거나 단단한 결석이라고 의심될 경우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수술은 요관경화 요관절석술입니다. 요관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성요관경과 연성요관경입니다. 경성요관경은 말 그대로 딱딱해서 구부러지지 않는 요관경을 얘기하게 되고 연성요관경은 구부러지는 요관경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관경을 이용해서 요관결석과 연성요관경으로는 신결석까지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광결석 같은 경우에는 경요도적 방광절석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나 파쇄기를 통해서 방광 내에서 결석을 파쇄한 후 밖으로 꺼내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성요관경화 요로결석 수술을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 것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최근 많이 보급되고 수술을 하는 방법인데 다른 수술과는 달리 몸에 상처가 나지 않고 요관과 신장 내 결석을 한 번에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회복이 빨라 다른 수술에 비해 장점이 많은 수술로서 최근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수술 방법 중에서 어떤 수술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서로 섞여 있습니다. 돌의 크기나 위치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환자분이 통증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오히려 괜찮다든지 또 그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골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석이 있다면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요로결석의 수술적인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요로결석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요로결석 맞지? 맞지? 내가 그랬잖아, 맞다고. 그래 선미야 네 덕분이다. 야, 네 아니었으면 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평생 잘해, 알겠다. 아이고 알겠다. 잘하잖아 오빠. 그래. 아이고 참나. 아이고
마누라라고 있으면 뭐하노? 아이고 참나. 뭐 남편이 아픈 줄도 모르고 원찐자, 뭐 확찐자. 아이고 참 말이면 안 주라나. 밥도 안 주라고 하고. 됐거든. 그래 내가 평소에 물 많이 마시라겠지. 자기는 평소에 물을 안 마신다. 내 물 얼마나 많이 먹는데? 물 많이 마시긴 뭘 많이 마시노? 하루에 오늘부터 2리터 이상 마셔라. 알겠지? 2리터 먹거든 참. 말도 안 돼, 진짜. 찌끈찌끈해 2모금 먹겠다. 말도 안 돼서 진짜. 요로 결석은 재발한단다. 다시 응급실 실려가기 싫으면은 물 많이 마시라. 알겠나? 아이고 와 물 배차가 한 끼 덜 났고. 진짜 모든 게 밥밖에 생각이 안 드나? 내가 밥하는 사람인가? 내가 밥하는 사람이냐고. 진짜. 어휴. 오늘부터 한 끼 정도는 간단하게 때운다. 알겠지? 내가 우유 사다 놨으니까 냉장고에 한 끼 정도는 우유로 떼어라. 알겠나? 내가 진짜 돌아서는 밥 차리고 돌아서는 밥 차리고 돌밥 이런 거 안 한다. 이제 앞으로. 알겠어? 나도 너무 힘들거든. 아이고 자기야 우유가 뭐고 우유가 칼슘 아이가 칼슘. 내같이 요로결석 살린 사람은 요로결석 걸린 사람은 칼슘을 섭취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유를 먹으면 안 된다 이거야. 칼슘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고. 알겠나? 하여튼 무식해갖고 뭐 아는 게 없네. 맞다. 언니 진짜 그래요. 저 아는 사람도요. 햇볕을 하도 안 봐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광합성에 좋은 그 있잖아. 비타민 D인가? 그걸 이제 보충제를 샀어. 그게 칼슘 보충제인데 그렇지. 그거 먹어가지고 과다 섭취해가지고 결국 요로결석 됐다니까요. 그래. 그러니까 안 돼. 무조건 안 돼. 그래 무조건 칼슘을 먹으면 안 돼. 그렇지. 멸치, 우유, 기타 등등 그렇지.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저기요. 저기요. 그거는 칼슘 보충제잖아요. 예? 우유나 멸치에 무슨 칼슘이 얼마큼 들어가 있다고 진짜. 그럼 평생 안 먹고 살래 그거는. 그래도 칼슘 안 돼. 그래 칼슘 안 돼. 아 싫다. 그렇지. 난 밥이 좋다. 밥도. 그렇지. 밥이 한국인의 보약이란 거야. 탄수화물. 잠깐만. 여보세요? 예, 팀장님. 내일 출근하라고요? 어머,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재택근무 너무 힘들어요. 예, 내일 늦지 않고 꼭 갈게요. 네. 왜 출근하라고? 돌밥에서 에이 자기야 지금 시국이 어릴 요 코로나 아직 물러간 거 아니야. 안심하면 안 돼. 그냥 재택근무 해야 돼. 그렇지. 말도 안 돼 소리. 맞을래 진짜. 중국 부부들처럼 코로나 때문에 진짜 이혼 한번 당해볼래 진짜. 우유 싫다. 밥도 밥. 밥이 최고다 밥이. 우리 밥이 최고다. 밥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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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 빨리.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요로결석 환자의 경우 칼슘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례 씨, 네. 두 사람은 요로결석에 걸려본 경험이 없겠지만은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학교 결석만 해서요. 먼저 예은 씨가 대답하세요. 저도 결석해봤는데 어떡하죠? 네. 먼저 할까요? 먼저 하세요. 일단 저는 들었을 때 칼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정답 O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로결석이요. 요산이나 칼슘 같은 물질이 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서 이게 좀 딱딱하게 굳어지고 결국 그 굳어진 결석이 소변 통로를 막아서 요로결석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저 과정 여기까지 맞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약간 긴장되네요. 자신이 없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예 이제 미리 조치를 하는 거죠. 환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 칼슘 섭취를 제한해야 이 결석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죠? 그러면 칼슘을 드시면 안 된다. 그렇죠.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은 씨 말대로라면 뭐 우유나 멸치를 여러 결석이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된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아하. 그래서 칼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니까 네. 너무 지나치게 뭐 먹지만 않는다면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정답인가요? 정답은 철원 씨입니다. 또 제가 맞췄어요. 성적이 좋네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칼슘은 섭취 제한을 하면 안 된다가 정답입니다. 칼슘은 일반적으로 뭐 영양제로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유와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음식에서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여로 결석의 70% 이상이 칼슘과 수산으로 인한 결석인데 그렇다면 왜 칼슘을 제한을 안 해도 되는가? 칼슘은 식이 섭취를 하게 되면 장 내에서 수산의 섭취를 제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수산
수산으로 인한 결석을 굉장히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칼슘을 제한하게 되면 결석 발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네. 요로결석 환자라고 해서 칼슘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좀 잘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네. 요로결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 있으면 궁금하고요. 또 반대로 요로결석을 많이 생기게 하는 음식은 없을까요? 주로 이 사진을 보시면 레몬과 귤 같은 과일 종류 아니면 시금치와 같은 채소들, 일이 끝나고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는 맥주나 아니면 하루에 계속 드시는 거죠. 물이죠. 이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구연산 혹은 시트르산이라고 불리는 이 성분은 레몬이나 귤, 라임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구연산은 체내에서 흡수되게 되면 소변에 작용하게 됩니다. 소변 내에서 칼슘을 덩어리로 뭉치는 것을 방지하게 되고 요 산성화를 억제하게 되기 때문에 요로 결석 발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산 혹은 옥살산이라고 얘기하는 성분은 주로 시금치, 초콜릿, 호두, 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내 정상 세균총 및 먹는 칼슘에 의해서 섭취가 제한됩니다. 아까 칼슘을 얘기 드릴 때 간단히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수산은 저 두 가지 성분에 의해서 흡수가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굳이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과다 섭취는 결석 생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맥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결석 배출을 도울 수가 있고 하지만 장기간으로 먹었을 때 수분 소모로 인해서 오히려 결석 발생을 증가시킨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정론처럼 돌았던 얘기들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시행한 빅데이터 연구에 의하면 이 맥주를 마시면 결석 재발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다만 맥주는 과다하게 먹게 되면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이라든지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결석에만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육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실 텐데 고기를 많이 드시게 되면 칼슘이 배출되는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던 구연산이라는 좋은 성분을 감소시키게 되고 소변을 산성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결석 생성을 결론적으로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과다한 단백질 섭취는 결석 생성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요중 요산 농축을 감소시키고 특발성 수산 칼륨석의 생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과 같은 수분의 배출이 많은 계절에는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수분을 섭취해 주시면 요로 결석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저 사진은 얼음에 콜라를 같이 마시는 사진인데요. 저 콜라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마시면 굉장히 시원하고 좋은데 당분이 포함된 콜라와 같은 음료들은 연구 결과상 결석 발생을 증가시키는 걸로 되어 있어서 마시면은 결석 발생이 증가되게 됩니다. 이외에 하루 2잔 이상의 차를 마시는 것이 요로 결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당이 많이 든 음료보다 물을 네. 자주 마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궁금해지는 게요. 네. 과장님, 다이어트를 많이 하잖아요, 여성들. 다이어트를 하게 네. 되면 요로결석이 잘 생긴다는 말도 있고요. 네. 비타민C를 또 과다 복용해도 결석이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게 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결국 모든 음식물에는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수분 섭취가 적기 때문에 결석 발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이어트 방법 중에
그 고기를 먹으면서 탄수화물 제한한 식이법이 유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시면 정말로 거기에 있는 음식들이 결석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많아서 네, 육류라든지 아니면 육류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다 복용하게 되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는 사실은 최근 연구 결과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나와 있지만 과량 복용할 경우 남성에게는 결석 발생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결과가 있어서 네. 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비타민 C도 너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를 하는 것도 좋지 않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요로 결석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좀 해결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총정리를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식품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요로 결석이 발생에 미치는 질환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1차성 부갑상선 항진증, 통풍, 당뇨나 비만, 크론병, 위장 혹은 장애 우회 수술을 받으신 경우 결석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질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결석의 성분인 칼슘이나 인산, 요산, 그리고 수산 등의 대사에 작용하는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이 질환들이 있으시고 요석이 자주 발생하신다고 하신다면 기저질환을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행하시길 바라고 체중 조절과 올바른 식이 습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요로 결석을 관리하실 수 있다면 출산에 비견되는 통증을 가진 요로 결석을 슬기롭게 피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요로 결석을 방치하면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심하면 만성 신부전까지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흔히 옆구리 통증이나 뭐 혈뇨,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 요로 결석을 한 번쯤 의심해 보시고 가까운 비뇨기과 의원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대구 파티마병원 비뇨의학과 김현주 과장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